윤석열 오늘 화났다. 내가 그렇게 무섭나? 폭탄 던져놓고 치사하게 숨지 말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8일 오후 4시 30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상기된 모습으로 소통관을 찾은 윤 후보는 회견장에서 본인이 총장 재직 시절 검찰이 야당의 범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격앙된 목소리로 반박했다. 오늘 기자회견은 앞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손중성 당시 대검수사정보정책관에게서 고발장을 전달받았을 가능성을 열어놓은 기자회견으로부터 약 7시간 뒤였다. 윤 후보는 번번이 선거 때마다 이런 식의 공작과 선동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려고 해서 되겠냐며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섰다면서 앞으로 정치 공작을 하려면 잘 준비해서 인터넷 매체 말고 메이저 언론을 통해 면책 특권에 숨지 말고 제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발장 전달 의혹에 대해서도 이 문건이든 디지털 문건이든 간에 작성자 출처가 확인돼야 그것이 어떠한 신빙성이 있는 근거로서 그걸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도 삼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게 없는 문서는 소위 괴문서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괴문서를 가지고 국민들을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매체가 한번 보도하면 정당의 전 현직 대표와 의원, 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벌떼처럼 나서서 떠든다며 저를 국회로 불러주십시오. 당당하게 저도 제 입장을 얘기하겠습니다. 치사하게 숨어서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는 기자들에게도 이거를 인터넷 매체에다가 제일 먼저 제보했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전부 다 알고 계시죠? 라고 물은 뒤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 과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의도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고 저도 들었다. 그렇게 폭탄 던져놓고 숨지 말고 당당히 나와서 디지털 문건의 출처, 작성자에 대해 정확히 대라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공익 제보자가 되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또 6월인가 7월에 나온 저의 엑스파일이라는 것도 출처가 있나? 문서 작성자가 나오나? 지금 제 처의 주가 조작 의혹이라고 하는 게 특수부에서 1년 6개월째 수사하고 있다. 경찰청에 2013년 내사 첩보 보고서인가 뉴스타파에 유출됐고 한번 공개하니 메이저 언론이 벌떼처럼 보도를 하고 나갔다며 과거 자신을 둘러싼 검정 보도에도 불쾌감을 쏟아냈다. 윤 후보는 이어 이런 정치 공작 제가 그렇게 무섭나? 저 하나 공작으로 제가 하면 정권 창출이 되나? 당당하게 하십시오 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는 15분 정도의 기자회견을 끝내고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격앙된 목소리로 국민들이 잘 모르는 그런 데 던져놓고 쭉 따라가지 말고 독자들 많은 데 들어가라. KBS, MBC에서 시작하든지 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지난 2일 고발 사주 의혹이 처음 보도된 뒤 그동안은 약식 질의응답을 통한 해명을 한 적은 있지만 오늘같이 이렇게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반박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야권 대선주자 지지율에서 홍준표 후보와 수위를 다투는 가운데 대세론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고발 사주 의혹조차 제대로 해소되지 않으면 지지율 하락세를 멈추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직접 등판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엘리트로 구성되었으며 또 각 분야에서 누구보다도 많은 경험을 가진 자들을 선거 때마다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선출해 국민들의 대표로 세웠더니만 진정 국민들을 위한 공정과 정의는 모두 다 어디로 가고 매번 이렇게 스스로 졸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정치인들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뒷골목의 양아치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제발 대한민국 정치인들도 제대로 된 소신을 갖고 품격들을 좀 더 높였으면 좋겠다. 제 입장에서는
뭐 이미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지만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서 과연 되겠냐. 번번이 그 선거 때마다 이런 식의 그 공작과 선동을 가지고 이렇게 선거를 치르려고 해서 되겠냐 하는 정말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도 있고 또 우리 기성 정치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도 있습니다. 앞으로 좀 정치 공작을 하려면 좀 잘 준비해서 제대로 좀 하고, 그리고 뭐 인터넷 매체나 또는 무슨 재소자나 또 의원들도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 그런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또 어디 재소자 들먹이지 말고 좀 국민들 누가 봐도 좀 믿을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좀 문제를 제기할래도 좀 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는 시나리오가 하도 뻔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어떤 그 페이퍼 종이 문건이든지 디지털 문건이든지 간에 작성자, 그 출처와 작성자가 나와야 그게 확인돼야 그것이 어떠한 신빙성 있는 근거로서 그걸 가지고 의혹도 제기하고 문제도 삼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게 없는 문서는 소위 괴문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괴문서를 가지고 국민들을 갖다 이렇게 혼동에 빠뜨리고 오늘도 제가 보니까 제가 뭐 중앙지검장 때 그 성남에 어디 그 조직폭력사범 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수사를 하면서 어느 대선 주자 당시에는 시장이었는지 지사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재소자의 또 말을 빌려가지고 하필이면 이때 제가 그 당시에 그 분에 대한 비리를 대라라고 수사팀에서 강요를 했다고 하는데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거를 인터넷 매체에다가 제일 먼저 제보했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전부 다 알고 계시죠?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의도판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고 저도 들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아마 전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언론의 제보부터 먼저 한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공익제보자가 됩니까? 그렇게 폭탄을 던져놓고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그 디지털 문건의 출처, 작성자에 대해서 정확히 대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검찰이라는 데가 엄정하게 조사하는 데지 요건도 맞지 않는 사람을 언론에다가 제보하고 다 공개한 사람을 느닷없이 공익제보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관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공익제보자가 되면 이 공익제보라고 하는 것의 그 취지에 맞는 것입니까 이게? 저는 정치인들에게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거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나 국민들께 무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의혹을 제기하고 검증을 요구하려고 하면 정상적인 자료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그것이 허위일 때는 당당하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20년 전에 김대엽 사건이나 기안건설 사건 같이 그렇게 허무맹랑한 일에 허물어지고 판단을 잘못하실 분들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 공작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저 하나 그런 공작으로 제거하면 정권 창출이 그냥 됩니까? 당당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진행 중인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잘 보시고 다시는 이런 정치 공장에 현혹되지 마시고 재소자 어디 그다음에 인터넷 매체 그리고 인터넷 매체가 한번 보도하면은 정당의 전현직 대표와 의원 뭐 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벌떼처럼 나서서 떠들고 저를 국회로 불러 주십시오. 당당하게 저도 제 입장을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치사하게 숨어서 하지 말고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책임질 각오를 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